AI 글쓰기,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같은 마케팅 방법론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지금 여기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2025년 1월에 가서 그 해의 마케팅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신다고요?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을 알고자 들어오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5년차 비즈니스 마케팅 퍼널을 설계하고 있는 퍼널 빌더 제주제인입니다. 연초에 새해를 맞이해서 마케팅 트렌드를 많이 다루시는데요. 한 해 이제 막 시작하는데 우리도 이제 새롭게 준비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2024년 마지막 4분기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지금부터 미리 내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야 내년의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내년 마케팅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유연하고 신속한 마케팅입니다. 당연히 이런 면에서는 비즈니스 규모가 커질수록 불리한 게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알만한 브랜드들 있죠.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 기획팀, 마케팅팀, 디자인팀 따로 나누어서 기획해서 마케팅팀에 넘기고 그러면 마케팅팀에서 전략을 짜가지고 제작팀에게 넘기고 그걸 바탕으로 또 제작하고 이러면 광고 소재 하나를 만드는데도 엄청 프로세스가 길어지게 되죠. 심지어 1인 기업이나 스몰 비즈니스는 하루 이틀이면 이루어질 과정이 며칠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급격하게 바뀌는 트렌드와 고객의 행동 경향을 반영을 하려면 이러한 스케일이 좀 무거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각자의 역할에 있어서 좀 더 업무가 융합되는 경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케터는 약간의 제작 역량이 필요하다거나 디자이너는 마케팅 역량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이죠. 반면 스몰 브랜드는 그 자체로 유연할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경쟁 브랜드를 포함해서 우리 브랜드의 고객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섬세하면서도 민첩하게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고객 경험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더 이상 오프라인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게 된 거죠.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미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을 활용한 마케팅을 하는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올해 4, 5월쯤에 한 명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에서 헬륨 풍선에 로고를 새겨가지고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 풍선을 들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이럴이 되는 효과까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퍼널 프로젝트 팀으로 참여했던 건강 제품에서는요, 회원분을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극대화시켰었습니다. 오프라인이 중요해졌다고 해서 나는 매장이 필요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객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는 것으로 브랜드 고객 경험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그 또한 오프라인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잘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브랜딩과 마케팅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겁니다. 브랜딩과 마케팅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마케팅 퍼널을 시작할 때 브랜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표를 반드시 직접 만들거나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도 퍼널에서 브랜딩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좋아요 수라든지 체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커스터마이징한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만든다든지 해서 정량화시켜서 이 퍼널이 브랜딩의 요소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더 이상 마케팅이 홍보와 광고의 영역으로 똑 떨어질 수 없고요. 브랜딩의 영역이 콘텐츠나 재구매 영역으로 똑 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오히려 억지로 구분하려고 하는 순간 비즈니스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마케팅 트렌드는 브랜드 콘텐츠 중요성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은 광고를 집행해서 매출로 이어지는 퍼포먼스 마케팅만으로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브랜드 콘텐츠가 쌓여 있어야 하겠죠. 광고는 그때 이후로 사라지지만 양질의 콘텐츠는 그 자체로 지속적인 사업 성장에 엄청나게 큰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광고비 리스크가 거의 없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스몰 비즈니스일수록 브랜드 콘텐츠를 쌓아나가면서 그 중에 반응도가 높았던 콘텐츠를 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는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카페에 시그니처 디저트를 마케팅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올렸던 콘텐츠 중에서 조금이라도 반응도가 더 높았던 콘텐츠로 저예산 광고를 돌렸었는데 온라인에 오픈하자마자 솔드아웃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콘텐츠를 어떻게 생산해내고 활용할지의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전에는 SNS 매체 기반의 스킬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했다면 이제는 고객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건데요. 고객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어서 구매하게 만들고 또 우리 브랜드를 계속 소비해 줄지에 대한 고객 구매 여정, 즉 퍼널을 잘 구축하는 브랜드가 지속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경험을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형 플랫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각 브랜드에 맞는 형태로 발전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커머스는 자사몰에서 상세 페이지부터 장바구니, 구매 완료 페이지, 그 이후에 후기 페이지, 콘텐츠 페이지 같은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스몰 비즈니스들은 홈페이지에 랜딩 페이지나 신청 페이지, 땡큐 페이지, 그리고 콘텐츠 페이지 같은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고객과의 접점이 있는 포인트들을 단계별로 숫자로 데이터화시키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개선을 하면서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는 퍼널 관점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마케팅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듯한 경제 흐름이 있죠. 그리고 과포화 상태인 마케팅 시장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 경험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막 현혹시켜서 빠르게 사게 만들고 끝나는 마케팅이 아니고 정말 양질의 상품 서비스와 양질의 콘텐츠로 고객에게 양질의 경험을 선사하는 이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고객 경험을 강화할 수 있는 앞단에 리드 마그넷 랜딩 페이지를 주로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제작 의뢰가 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마케팅 실제 사례도 공유를 해보고 해외의 탁월한 마케팅 사례도 함께 공유해볼게요. 그럼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또 뵙겠습니다.